한때 불황의 늪에 빠졌던 조선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주를 해놓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조선사들 일감이 쏟아진다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 들어 조선 빅3의 수주 실적을 보면 305억 달러로 이미 올해 목표치의 87%를 채웠습니다. 네. 특히 기술력이 필요한 LNG 운반선은 우리나라가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죠? 이 조선업계 인력은 다단계 하청 구조인데요. 불황일 때 조선사들이 이 인력들을 구조조정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 20만 명대로 늘어났던 조선업계 인력은 지난해 9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7년 사이에 11만 명이 해고된 건데요. 이 가운데 8만 명이 주로 기능직인 하청업체 직원들입니다. 떠난 인력들을 다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군요. 네, 숙련공들을 포함한 인력들이 다른 업종으로 많이 떠났는데요. 네. 예를 들어 가장 부족한 조선 인력이 용접 기능직인데 건설과 화학, 반도체 공장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이런 업종보다 일은 고된데 돈은 적게 주고 또 고용 불안이 있다 보니까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용주, 그러니까 조선사들이 돈을 더 주고 데려오면은 될 일 아닐까요? 그게 답이지만 조선사들은 조선사들대로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지난 2분기 조선 3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 손실이 6천억 원대로 여전히 적자에 시달립니다. 지난해부터 수주가 늘어난 걸로 아는데 왜 적자입니까? 배를 수주해도 이 대금을 받기까지는 2, 3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불황일 땐 저가의 수주를 했는데 또 원자재 가격이 뛰면서 비용은 올라서 이래저래 당분간 큰 이윤을 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외국인 인력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던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단기적인 대안은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교육할 기간도 필요하고 코로나로 상황도 많이 달라져서 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임금, 고위험직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렵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사람 손의 의존을 많이 해온 편이었는데요. 기술 투자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낮은데 너무 위험하고 또 힘든 일이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 로봇이라든가 로봇 기술들을 좀 넣는다든가 또 자동화라든가 무엇보다 설계와 같은 전문직이든 숙련된 기술 노동자든지 간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와 업계 모두 호황일 때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